네, 그 뉴스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좀 긴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동학개미 올 상반기 크게 웃었다. 일학개미도 평균 수익률이 20%대다. 그러니까 개미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계속 개미라고 그러십니다. 국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상반기에 사서 수익을 올린 거를 이제 평균 단가 계산해서 여기다 쭉 표현해 놓은 거예요. 보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이분들은 마이너스 27%예요. 여기 보면 나와요. 마이너스. 무려 4,500억어치나 샀어. 그리고, 요거 선물 인버스 관련해서, 우선 먼저 드릴 게, 투자로 돈을 버시려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버스로 돈을 먹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해마다 돈이 늘어나요. 해마다 돈이 늘어난다고. 그 돈이 한 번 찍은 돈은 대기권 밖으로 안 나가고요. 지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돈의 양이 모든 자산 가격은 화폐로 측정되는 거거든요. 화폐로 측정이 되는데 돈의 양이 많아지면 저절로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쁜 뉴스 나왔다고 그러시고 이래가지고 주식을 인버스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그 부분들은 절대로 인버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인버스로 돈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내리는 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숏도 잘못 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롱으로 먹는 게 화폐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하나도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저절로 손해보는 거야. 화폐량이 늘어난 것만큼. 그 돈이 어디로 어디로 안 가.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넘어요. 60에서 70% 정도 되걸랑요. 미국을 초월한 분들도 있어요. 인덱스를. 그거 잘 안 맞아요. 어떤 시향하시는 분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번엔 이래가지고 낼 것 같다, 저렇게 낼 것 같다 그러잖아요. 전체로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알 팁 드리자면 선물을 숏을 하거나 인덱스를 숏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 어떤 박스권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에는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먹으려고 잘못 들어가면 배가 계속 꼬인다고. 그런데 언제 해야 되냐면 이 주로 놀던 레인지를 깨고 내려갈 때 그때가 진짜 심하게 내리는 거거든요. 가령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 2200 밑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글로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장이 안 그러잖아요. 2200, 2300, 2600이든 거기 박스권을 왔다 갔다. 박스권에서 선물 매매하는 거는요. 그건 시세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동전 굴리기? 그 정도인 거예요. 선물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원래 놀던 추세대를 강력히 깨고 내려갈 때, 그때는 모든 걸 세리 팔고, 그때 먹어야 크게 먹는 거지. 여기 박스권에 놓는 거를 갖고 내가 박스권 매매해서 돈 먹겠다고, 그거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된다니까요. 숏하지 말라. 숏하는 게 해서 먹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특히 미국 시장은 전체 금융자산의 70%가 주식 관련된 자산, 그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정말로 많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밑으로 하향하게 되면요. 진짜 정권이 바뀌어도 수십 번 바뀔 거예요. 쉽게 잘 안 무너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요 밑에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각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투자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많이 먹었어요.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에코프로 위에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수익률이 400%, 170%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간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양극재 시장만 2035년 정도 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클 거예요. 근데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시장 중에 반도체 시장 전체를 100으로 놓고 나면 한국이 잘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미국이 전체 시장에서 한 50% 차지해요. 일본은 소재를 잘하잖아요. 일본이 한 8% 해요. 우리가 한 20%, 19%이 정도 하고, 대만이 8%, 9% 하고, 유럽도 8%, 9%예요. 거긴 장비를 잘해. 장비를 잘해. 반도체 시장 전체를 다를 놓고 보면, 자동차 시장이 한 3분의 1, 뭐 한 4분의 1 그 정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로 갔네. 그죠? 하여튼 요 지금 사신 거 나쁘지 않다.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나쁜 투자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솔루션. 이제 5% 지금 수익이 나는데 이 회사가 분사를 했어요. 인적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살짝 헷갈리기는 해요.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밸류 체인의 거의 8, 90%를 차지해요. 이제 위에 업스트림에 있는 폴리실리콘, 그 다음 고기 밑으로 내려오면 셀이잖아요. 셀 조립해 받는 게 모듈이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설치 시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모듈 셀에 거의 한 8, 90%를 차지하니까, 최근에 단가를 30% 떨어뜨려 버렸어. 그 3일 전인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은 퍼스트 솔라하고 상대 비교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또 내년에 대규모로 증설을 하잖아요.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신재생 쪽은 좋아질 거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아주 최선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가격을 너무 많이, 그리고 여기가 업의 해자가, 기술의 해자가 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을 3,100억어치 사셨는데 마이너스 27%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삐뽀. 그 다음에 또 있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3,100억을 샀어. 마이너스 27%. 인덱스 숏 진짜 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이나 인버스는 언제 해야 되냐면 추세가 생겼을 때, 하락으로 추세가 생겼을 때, 선물 롱을 할 때도 상승으로 추세가 생겼을 때 그때 롱을 해야지, 박스권을 먹겠다고 잘못 들어가면 피곤해요. 그리고 또 강원랜드를 사셨는데 3,000억어치를 샀어. 마이너스 20%. 저는 문화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어두컴컴한, 제가 게임 산업 얘기할 때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막 어두컴컴한 데서 땡기고, 뭐 이거 잘 안 했으면 땡기는 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슬롯머신이 안에 설계된 거는요, 운용업자가 0.1%, 2%밖에 못 가져가게 해놨어요. 근데 1, 2하의 숫자를 무한대로 곱하게 해버리니까 밤사이 계속 땡기니까 올인당하고 나오는 거죠. 구조적으로 손님이 돈을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매매를 너무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 거죠. 매매 한 번 할 때마다 슬롯머신 보다가 더 많이 잃게 돼 있잖아요. 세금, 수수료 나가니까 1 이하의 숫자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매매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3,000억어치 사셨는데 이걸 23%밖에 못 먹었어.
근데 SK그룹이 이제 자금 문제나 이런 데서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우리 그 투자를 하셨는데 일본에 뭐 이거 금액은 많지 않아서 그닥 의미는 없는데 뭐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뭐 닌텐도, 아식스 얘는 운동화 만드는 데죠. 그다음에 소니 뭐 일본 반도체 ETF 이런 데서는 돈을 벌었고 여기도 무슨 해치 한다고 엔화 해치 ETF 있어요. 이건 또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이걸 또 무지 많이 사셨어. 333억이나 사셨어. 그래서 보면 돈을 벌려면 항상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해야 된다. 일본도 특히 이제 그 원래 아마 오렌 버핏께서 TSMC 파는 걸 가지고 이쪽에 일본 비중을 마루베니 상사인가 그 회사 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상사주 사가지고 연초 유사비 3% 올랐다고. 그래서 왜 이 상사 주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썩 동의하는 편은 아닌데 석유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일본 상사나 이런 데서 뭐 석유 아닌 에너지나 이런 것들 많이 매집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에요. 순매수액이 가장 많은 게 20년 이상 국고채 3배짜리를 사셨어. 요거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익률이 1.4가 나왔는데 이건 채권 ETF니까 이 돈의 성격은 주식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사가지고 1.4% 수익이 났다는 거는 정기예금 기준으로 보면 뭐 괜찮다. 나쁜 거 아닌 것 같고. 테슬라를 올해도 5,199억어치를 샀어. 요거는 이제 바닥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여준 것 같아요. 86%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원래 최저 갔을 때가 200불 살짝 깨지는 선까지 이제 100 몇 불이더라? 맞다. 그 정도 되면 나오겠다. 100불 초반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200불 정도 된 거니까 86% 수익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뉴스를 걸고 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주를 산 거예요. 상장 폐지됐어요. 개인 투자가분들이요. 가격이 내려가는 걸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낙폭과대로 주식을 사는 진짜 그 나쁜 습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내렸다는 이유로 샀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밑으로 꼬라박고 많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그 내려온 가격을 보고 사시는 거죠. 상장 폐지됐어요. 또 있어요.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 손해본 게 상장 폐지됐으니까 1378억을 손해를 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배드 베스 비욘드라고 이게 밈 주식이래요. 이거 매매하려고 들어갔다가 이거 상장 폐지돼가 864억이 또 날라간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돌고래 독수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많이 내려가는 주식 좋아하면 안 돼. 주식은 올라가야 돈을 먹는 거라니까요.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주식에 눌림목에서 사면 샀지. 그냥 꼬라박고 있는 주식을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고도 걸린다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잘못된 투자예요. 꼭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있어. 난 이거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사신 게요. 포르쉐어 울트라 프로숏 QQQ ETF예요. 그 QQQ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건 나스닥 선물의 하락의 곱하기 3인 거야, 이게.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이거를 3,961억어치를 순매수해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58%예요. 제가 그 시장 내려가는, 지금 또 요행이 올랐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구조적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통화량은 증가하니까. 그리고 인류는 진보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인덱스잖아요. 인덱스란 얘기는 거기 어떤 못하는 기업이 있으면 잘하는 기업도 막 생겨나니까 지수가 잘 안 내리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더해요. 그래서 미국의 장기적인 그 주가의 궤적을 보면 잘 안 내려가요.
해마다 뭐 연봉 받고 월급 받고 뭐 어디 가서 알바해가 뭐 돈 생길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자꾸 사는데요. 뭐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숏한 것 또 하나 있어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인버스 3배짜리 ETF. 왜 3배, 2배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1691억어치를 샀는데 마이너스 71%야. 숏 하시면 숏은 뭐가 많이 올랐을 때 숏을 하는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추세를 깨고 하락을 시작했을 때 하락 추세가 생겼을 때 숏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중국은 알리바바를 313억 샀는데 마이너스 1.3. CATL을 306억 샀는데 플러스 4. 글로벌 중국 소비 브랜드 ETF를 174억 샀는데 마이너스 13. 상하이 국제공항을 58억 샀는데 마이너스 19. 간접 의료 정보 사업을 샀는데 마이너스 75. CTG 면세점을 샀는데 마이너스 40%. 제가 리오프닝 이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화장품 회사들 어제도 엄청 내리고 오늘 뭐 조금 또 기술적 반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면세점도 그러고 막 그 면세점 안에서 뭐 계속 내려가 지금 계속 내려가. 단기적인 어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나올 뉴스를 보고 주식을 잘못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기업의 업의 본질을 보고 먼 앞날을 오히려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지 내가 요럴 때 뭐 리오프닝 하게 되면 요런 이벤트가 있을 거야 관광객이 늘 거야 이래서 잘못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돌고래 독수리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 길게 보고 업의 해자를 보고 업의 본질을 보고 진입 장벽도 보고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주식을 사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별로 자산 배분할 때도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게 원래 너무나 진짜 다행인 게 여기에 우리 한국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액으로 진짜 많이 사시고 해서 돈을 많이 벌으신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일 때 사신 분들은 더 많이 벌으셨고 뒤늦게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럴 때 사신 분들은 어쩌면 마이너스 가신 분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안 보일 때 장기적 시각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서 편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인버스 투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또구나 3배, 4배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키는 ETF는 잘못 사면 안 된다.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요즘 또 최근 들어서 저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뭐 이런 거 큰일 나십니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거요. 이라크 옛날에 재건해가지고 그래가 한때 올랐다 다 누가 저 밑에 처박혀 있어요. 무슨 업의 혜자가 있나요? 거기에 업의 경쟁력이 어디 있나요? 거기 가가지고 또 공사해가지고 재건해서 시멘트하고 공구리 치고 삽질하고 해서 뭐 포크레인하고 해서 뭘 지었다고 쳐요. 그 돈은 또 몇 년간 나눠 받아야 될 거고 나 그거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단기 테마를 가지고 주식을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 의미에서 제가 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링크해 드린 거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못 투자하는지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해외 관련된 것도 있고, 보고 이거를 그 타산지석으로, 투자분들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일이죠. 원래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잘해서 평균 기준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을 이겼는 걸요. 근데 이거를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긴 거잖아요. 기뻐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수익을 지키기도 하면서 시장하고 대화해서 남은 기간에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